오늘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부동산 거래하기입니다. 예, 부제는 유동적 무효입니다.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합법적으로 거래하는 이 정보는 몇억 원에서 몇십억 원을 벌게 해주는 정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부동산을 하는 데 있어서 남들이 아는 정보로서 돈을 벌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에 부동산 공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같이 아는 정보면 경쟁률이 치열하기 때문에 수익률이 많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같은 경우에는 제주도 같은 경우에 그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서 성산 쪽이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여 있죠. 저도 이쪽에 대해서는 거래 자체 물건을 이번 케이스 전까지는 성산 쪽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대해서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정확히 몰랐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깊게 짚어볼 뭐 그런 상황도 기회도 없었고요. 그래서 이제 좋은 기회들을 놓친 걸로 보이는데 이번에 뭐 지속적으로 좀 매도 요청을 하신 분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내용을 알아보고 안 내용이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는 거래는 그 효력을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말만 들으면 사자 간의 거래 자체도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면 허가를 받으러 가면 이 문구를 보여줘요. 그리고 토지 거래를 받지 않고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 거래 계약 허가를 받은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계약 체결 당시의 개별 공시지가에 따른 해당 토지 가격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별 공시지가니까 생각보다 그 금액이 크지는 않을 수는 있는데요. 위 사항을 보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토지 매매는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거래를 포기하는 이유이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매물이라도 돈을 급하게 필요해서 급매물로 내놓더라도 매수자가 얻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급해서 이제 매물을 내놓은 입장에서는 거래를 위해서는 가격을 낮출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좋은 가격에 매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돈을 크게 벌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등기를 넘겨올 수 없는 상황에서 매수자가 매수를 결정하기 쉽지 않겠죠. 공항이 결정난 후에 매도자가 변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돈이 급한 상황에서 매도를 하지만 공항이 결정이 나면 땅의 가치가 급격하게 상승하기 때문에 변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격 상승이 어느 정도 예상하셔야 되냐면 10억에서 20억 원 정도 가격 상승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현 토지 소유주의 변심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관계된 거래에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법입니다. 개인 간의 약속은 법 앞에서는 무용지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합법률정보에서 토지 거래 허가와 관련된 판결문을 찾아보았습니다. 다행히 지금 상황에 딱 맞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대법원 1997년 2월 28일 선고고요. 96다 49933 판결문입니다. 판시 사항을 살펴보면 매매 계약은 당사자의 결정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은 것을 전제로 체결한 매매 계약은 효력은 유동적 무효라고 하는데 유동적 무효라는 것은 계약 당시는 무효의 상태이나 토지 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유효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유동적 무효와 대치되는 말은 확정적 무효로서 유효가 전혀 될 수 없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동적이란 말을 아시죠? 근데 그러니까 유동적이라는 건데 이제 무효인데 유동적이라는 거에 그 무효 자체가 확정적인 게 아니라 그럼 무효 자체가 현재는 무효고 유동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건 그게 유효가 될 수 있다는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판결 요지로 들어가서 보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계약을 하면 어떠한 상황에서도 계약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구도 상당히 중요해 보이는데요. 우리가 어떤 계약을 하게 되면 어떤 법에 저촉이 되더라도 이 계약서가 또 우선으로 살아남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토지 거래를 할 때 바로 당장은 합법적인 거래를 할 수 없어서 조건부 거래를 하더라도 그 계약서에 명시된 대로 지켜야 하는 권리와 의무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단 계약서를 처음부터 허가 배제를 전제로 작성하거나
허가 부분에 있어서 잠탈, 몰래 빠져나간다는 내용입니다.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서인 경우에는 확정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계약서 작성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지 않고 조건부로 허가를 받는다는 그런 것들을 집어넣지 않으면 매도인이 변심하게 되는 경우 해당 계약 자체는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허가를 전제한 계약일 경우는 법률상의 미완성의 법률 행위로서 법률상의 미완성의 법률 행위라는 것도 이렇게 이제 다가오는데요.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미완성이라는 것은 완성이 남아있다는 거겠죠. 근데 미완성이지만 법률 행위라는 거예요. 다시 읽으면 허가를 전제한 계약일 경우 법률상의 미완성의 법률 행위로서 확정적 무효와 같이 소유권 등 권리 이전에 관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나 허가를 받게 되면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고 그와 달리 허가를 받지 못하면 계약이 무효가 되는 이제 중요한 것이 허가를 받냐 못 받느냐의 싸움이 되는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매도자의 협력이 중요한데요. 매도자가 협력을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서 손해배상 약정을 하는 것이 계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매도자의 협력이 절대적입니다. 이러한 서류를 매도자가 주지 않을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매도자가 협력을 회피할 경우에 대비해서 손해배상 약정을 하는 것이 계약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토지거래 구역에서 급격한 집가 상승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최대한 설정을 많이 해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 설정비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해야겠죠. 매도자가 설정비가 몇백만 원씩 이렇게 차이가 나요. 많게는 금액을 아주 많이 하면은 뭐 6, 700 정도도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매도자 입장에서 그걸 책임지기는 어렵겠죠. 뭐 금액이 작다 하면 해줄 수는 있겠지만 한 뭐 3, 400에서 500, 600 이렇게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근저당 해주는 것만으로도 저는 매도자가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이 손해배상 약정은 유효하게 된다고 판결 요지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약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조건부죠. 토지거래 허가를 받게 되면 이게 이제 유효하게 되는데 손해배상 약정이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그 약정 자체를 최대한 이렇게 해놓으시면 그 매도자가 그 부담감으로 인해서 계약을 이행하지 않기가 어렵습니다. 이 손해배상 약정을 그러니까 적정하게 최대한 많이 금액을 설정하시는 게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똑같은 내용인데요. 종합법률 정보를 검색하고 들어가서 96-49933을 검색해보면 위에 전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알아보았던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판례는 1996년도인데요. 2020년도에도 같은 판례가 나왔습니다. 아파트 계약과도 관계가 있어서 아파트 계약을 하는 분들께서도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매매 예약 이후 실제 계약을 이행에 앞서 매도자가 변심한 것입니다. 계약을 할 때는 항상 문서로 남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 앞에서는 누구든지 변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는 매매를 목적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했네요. 하나의 샘플이니까 계약하실 때 참고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건축 조합의 지위 양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세 계약 형태를 띈 것인데요. 총 20억 원의 계약이고 우선 10억 원짜리 임대차 계약과 잔금 10억 원은 이전 고시 이후에 지불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한 것입니다. 합의 이행 각서를 작성해 놓는 게 중요한 거겠죠. 여기에서 이제 마지막에는 그 기존 소유주에게 등기가 되고 바로 매수자에게 넘어가는 두 번의 등기 형태니까 복등기 형태가 되는 것입니다. 법원에서는 두 사람의 거래를 사실상의 전매 행위로 인정하면서 합의 이행 각서의 효력도 인정했습니다. 사실상의 이제 전매 행위라는 건 전매 불가라고 나와 있는데 전매 행위라고 인정했지만 합의 이행 각서 효력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주택법도 나오고 택지개발법, 택지개발 촉진법도 나오는데 택지개발 촉진법에서는 택지는 전매 행위를 제한한다고 하고요. 그래서 법률 행위를 위반한 경우는 이 행위 자체가 무효가 된다고 합니다. 근데 주택법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데 이거는 또 이제 한번 또 자세히 살펴보시고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로 보아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조건부 거래는 계약서를 잘 작성하면 유효한 거래가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매수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계약을 완성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제주도의 경우는 본인의 모든 가족이 제주도에 있어야 토지거래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해 보입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투자하세요. 감사합니다.